오늘은 결혼한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건강한 거리 두기와 독립성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가정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새로운 환경과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우선순위를 만들어 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자녀의 독립은 건강한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자녀는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자신의 삶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집을 방문할 일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찾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큰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집은 그들의 공간입니다. 방문 전에 반드시 연락을 드리고 시간을 조율해야 합니다. 방문 일정뿐 아니라 얼마나 머무를지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부모님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한 존재지만 모든 결정에 개입하려 하거나 간섭하는 태도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조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부모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자녀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되 자녀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너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황혼 육아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주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손주 돌보기는 부모님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부모님의 삶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부모님 자신의 삶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보는 데서 기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과도한 책임감은 건강과 정신적인 여유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데 있어 명확한 약속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하루 4시간만 돌봐줄게 또는 주말은 4시간을 가질게라는 식으로 약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약속은 부모님께서 자신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게 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손주 돌보기로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과도한 부탁을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단호하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님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취미를 찾고 친구를 만나며 자신만의 시간을 계획하세요. 이러한 태도는 부모님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 부모님께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 자유롭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담감 대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이고 자녀가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남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의 삶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때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녀가 먼저 부모님을 찾게 두세요. 이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독립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녀와 부모님 간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도 부모님을 존중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기쁜 마음과 함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결혼식 날 정말 잘 키워서 잘 보내야지라는 생각에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저 아이가 저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가득 차오르던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자녀 옆에서 세세하게 챙겨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가르쳐주며 함께 해왔지만 결혼 후엔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침에 밥은 먹고 다니는지, 부부끼리 잘 지내는지, 집안일은 잘 해내는지 궁금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내색했다가 자칫 간섭이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일 겁니다. 다만 결혼한 자녀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현실에서는 종종 자녀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 어린 관심이 오히려 불편한 간섭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힘든 일로 조언을 구할 때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도와줄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고민도 생기곤 합니다. 작은 도움을 주려다가도 오히려 자녀 부부의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로서 지켜야 할 3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 자녀 부부와의 적절한 관계를 지켜가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침밥은 먹고 출근하는지, 옷은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지, 가끔 몸이 아프진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자녀가 결혼 전에는 매일같이 이 모든 부분을 챙기셨겠지만 결혼 후엔 자녀가 직접 꾸리는 가정이 생겼기에 예전처럼 모든 걸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자녀 부부가 아침을 먹는지, 깨끗한 집에서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심한 관심과 걱정이 자칫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꾸리며 배우자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침밥은 챙겨 먹고 있니? 누가 아침 차려주니? 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질문이지만 아들은 엄마가 해준 것처럼 며느리가 아침밥을 안 챙겨주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괜히 아내를 신경 쓰게 되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나를 잘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자녀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사소한 대화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그들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분명히 부모님께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따뜻하게 조언해주고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직접 부탁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침묵하고 지켜봐주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간섭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이 스스로 약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다. 또는 명절과 생일, 특별한 기념일에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자녀가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와 같은 작은 다짐을 통해 자녀의 독립적인 결혼 생활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에 신중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하면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비용이나 결혼 후 집이나 차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지원이 때로는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결혼 초반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그때 내가 해준 돈을 생각하면 이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면
자녀는 그 돈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모님께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독립적이지 못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 부부의 부담이 되기도 하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하시려면 자녀에게 지원을 약속하시되 그 돈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 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금전적 지원을 조건부로 제공하신다면 애초에 조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시거나 혹은 상환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 미리 자녀와 합의해 두는 겁니다. 지원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충분히 전달하되 그 지원이 자녀 부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자주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자녀는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물론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럴 때는 부모님의 경제적 여유 범위 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견례와 같은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결혼 과정에서 상견례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 측 부모님이 여자 측 부모님의 복장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측 부모님은 정장 차림으로 왔는데 여자 측 부모님이 다소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타나자 실망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신 겁니다. 사소한 복장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상대방은 그 불만 섞인 태도에서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견례나 경조사에서 자녀의 배우자 집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결혼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전통이라서 라거나 우리 딸은 여러 좋은 혼처를 다 거절하고 여기 온 거예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도 부담을 주고 차후 양가 부모님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견례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견례와 같은 자리에서는 상대방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꼈을 때에는 자녀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 후에도 명절이나 경조사에 참석할 때는 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되 자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녀가 항상 어린아이 같지만 이제는 하나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성인입니다. 부모님께서 가끔씩 자녀가 어려울 때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존재는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내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